무려 53년. 대한민국 알루미늄 산업의 거의 산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회사가 있는데요. 이 회사가 지금 좀비 기업이라는 오명을 썼습니다. 하지만 동시에 전기차 시대의 핵심 수혜주가 될 수 있다는 엄청난 잠재력도 함께 거론되고 있죠. 오늘은 바로 이 삼보산업의 극과 극 두 얼굴을 아주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삼보산업, 이거 진짜 위험한 투자 함정일까요? 아니면 이거 대박 반전을 앞둔 엄청난 기회일까요? 오늘 저희 분석은요,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는 과정이 될 겁니다. 자, 그럼 어떤 순서로 살펴볼지 한번 보시죠. 먼저 삼보산업이 어떤 회사인지, 그리고 왜 이렇게 위기다, 기회다 말이 많은지, 재무 상태부터 성장 가능성 또 리스크까지 차례차례 짚어보고 마지막에 결론을 딱 내려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파트인데요. 삼보산업 1974년에 세워졌다고 하니까 진짜 반세기가 훌쩍 넘었죠. 그 긴 시간 동안 알루미늄 산업 한 분야만 쭉 파온 그런 중견 기업입니다. 이 회사 사업 모델이 되게 재밌어요. 그냥 부품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고요.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철 있죠? 버려지는 알루미늄 고철을 가져다가 싹 녹여서 합금으로 만들고 그걸로 또 엔진이나 변속기 같은 핵심 자동차 부품을 직접 만들어냅니다. 그리고 이걸 현대차, 기아차에 딱 납품하는 거죠. 그러니까 원재료 재활용부터 최종 제품까지 그냥 한 번에 다 해버리는 아주 효율적인 수직 계열화 구조를 갖춘 셈입니다. 대단하죠? 자, 그런데 지금부터는 분위기를 좀 바꿔서 이 삼보산업의 어두운 면을 한번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왜 시장에서는 이 회사를 두고 위험하다, 조심해라 이런 경고가 계속 나오는지 그 구체적인 숫자들을 한번 같이 보시죠. 네, 864.8%. 이거 숫자 잘못 본 거 아닌가 싶을 정도죠. 보통 제조업에서는 부채 비율 200%만 넘어도 이거 좀 위험한데? 하고 빨간불이 켜지거든요. 그런데 864.8%면 그 기준을 그냥 4배 이상 훌쩍 뛰어넘는 겁니다. 회사가 지금 재무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숫자예요. 근데 더 큰 문제는요, 이 빚의 질입니다. 전체 빚 중에서 70%가 넘는 돈이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단기 차입금이라는 거예요. 이건 회사의 현금 흐름에 엄청난 압박을 주는 말 그대로 째깍째깍 소리가 들리는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입니다. 실적을 보면 이 위기가 더 뚜렷해지죠. 23년, 24년에 엄청난 적자를 냈고 25년에 아주 겨우 흑자로 돌아섰어요. 근데 그 흑자 규모가 고작 1.2억 원. 심지어 이것도요, 서산에 있는 공장을 팔아서, 그러니까 자기 살을 깎아서 만든 돈이라는 거죠. 이걸 보고 이제 본업이 살아났구나 라고 말하기는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. 여기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리스크, 경영 리스크가 하나 있습니다. 이태용 대표이사가 자기가 가진 주식의 거의 절반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린 상태라는 건데요. 이게 왜 무섭냐면 만약에 주가가 뚝 떨어지잖아요? 그럼 돈을 빌려준 금융사에서 담보 가치가 떨어졌네? 안 되겠다 하면서 담보로 잡은 주식을 시장에 그냥 막 던져버릴 수가 있어요. 이걸 우리가 반대 매매라고 부르는데 이게 터지면 그냥 주가 좀 빠지는 수준이 아니라 회사 경영권 자체가 한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. 자, 여기까지 들어보면 이 회사 정말 답이 없는데 싶으시죠? 그런데도 왜 시장에서는 여전히 삼보산업을 주목하고 있을까요? 바로 지금부터가 이 이야기의 진짜 반전입니다. 이제부터는 삼보산업을 긍정적으로 보는 쪽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바로 거스를 수 없는 대세, 전기차 혁명이 있습니다. 전기차는 아시다시피 배터리 때문에 엄청 무겁잖아요. 차가 무거우면 당연히 한번 충전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짧아지겠죠.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이 어떻게든 차 무게를 줄이려고 정말 필사적인데요. 이때 철을 대신할 수 있는 최고의 소재가 뭐냐? 바로 알루미늄입니다. 강철보다 3분의 1이나 가볍거든요. 자, 이 슬라이드가 바로 삼보산업의 미래에 대한 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한 경량화 경쟁은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어요. 그 말은 곧 알루미늄 합금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는 뜻이고요. 삼보산업이 바로 이 거대한 파도에 올라탈 수 있는 티켓을 손에 쥐고 있다는 겁니다.
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삼보산업의 진짜 경쟁력, 그러니까 아무나 따라할 수 없는 기술적 해자가 드러납니다. 그냥 알루미늄을 다루는 회사는 많아요. 하지만 53년 동안 쌓아온 이 고성능 합금 기술, 그 노하우는요, 막 시장에 뛰어든 신생 업체들이 돈만 있다고 해서 단기간에 따라올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죠. 아주 깊고 단단한 그런 성벽과도 같은 겁니다. 자, 다시 한번 현실로 돌아와 보겠습니다. 이렇게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것 같지만 이 길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적인 위험 요소들을 다시 한번 냉정하게 짚어봐야 합니다. 바로 이 슬라이드가 지금 삼보산업이 처한 딜레마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한쪽에는 전기차라는 거대한 기회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고요. 다른 한쪽에는 회사를 그대로 침몰시켜버릴 수도 있는 재무 리스크라는 거대한 암초가 딱 버티고 있는 거죠. 투자자라면 이 양극단의 모습을 모두 보고 판단을 내려야만 합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.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을 가지고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들과 직접 비교를 해보면서 최종적인 투자 분석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표를 보시면 사실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. 경쟁사인 알맥이나 남선알미늄하고 나란히 놓고 보니까 삼보산업의 재무 상태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죠. 부채 비율은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고요. ROE, 즉 자기자본 이익률은 마이너스 300%에 육박하는 그야말로 처참한 수준입니다. 특히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을 좀 보셔야 하는데요. 7.9배. 숫자만 보면 와, 시장에서 엄청 높게 평가해주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. 하지만 이건 완전한 함정이에요. 기업 가치가 높아서가 아니라 계속된 적자로 자기 자본이 다 녹아내리면서 분모인 순자산이 너무너무 작아져서 생긴 일종의 숫자의 착시일 뿐입니다. 오히려 이건 회사가 재무적으로 벼랑 끝에 서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등으로 봐야 합니다. 그래서 이 분석 자료에서 내린 최종 투자 등급은 중립입니다. 쉽게 말해 사지도 팔지도 말고 일단 지켜보자는 거죠. 한번 공장 팔아서 낸 이익 말고요. 진짜 본업에서 최소한 2분기 연속으로 안정적인 흑자를 내는 걸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섣불리 들어가지 만다는 아주 신중한 의견입니다. 오늘 내용 한 문장으로 정리해볼까요? 삼보산업은 전기차 시대에 딱 맞는 아주 강력한 엔진을 가졌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그 엔진을 싣고 있는 차체가 당장이라도 주저앉을 것처럼 위태롭다는 거죠. 그러니까 극적인 실적 개선이 숫자로 확실하게 증명되기 전까지는 특히 보수적인 성향의 투자자라면 섣불리 올라타서는 안 되는 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결국 삼보산업 투자는 이 질문 하나로 모아집니다. 지금 이 주가는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는 칼날일까요? 아니면 이 모든 재무 리스크가 해소되는 순간 하늘로 솟구쳐 오를 압축된 스프링일까요? 물론 판단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. 하지만 오늘 저희 분석이 그 판단을 내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.